하겠습니다. 건강클릭 시간인데요. 보통 관절염 하면 중년 이후에 앓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젊은 층에게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은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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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인들이 앓고 있는 관절 질환과 서양인들이 앓고 있는 관절 질환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양인들은 아무래도 의자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예. 무릎에 관절염이 오는 부위가 특정 부위가 없다면은 한국인들은 좌식 생활이나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그 생활이 많지 않습니까? 안방문화죠. 예, 예.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옷자다리 같은 그런 맞아요. 예, 저렇게 그 변형이 오면서 관절염이 오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무릎 안쪽에 국한된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그 나이가 젊은데도 저렇게 네. 관절염이 오게 되면 관절염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젊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생기는 관절염이라면은 일차적인 거는 뭐 약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은 예. 젊은 연령층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그 좋은 치료 방법은 절개하지 않고 하는 그 관절경 수술, 내시경 수술이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런 관절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수술의 효과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은 그 제한적인데 관절경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궁극에는 인공관절을 가야 되는데 잠깐 인공관절 수술하는 걸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절 안에 있는 인대나 용물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동이나 일을 하거나 그런 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데도 제약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인공관절의 그 수명이 아무래도 좀 요즘에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그 젊거나 아니면 중년인 경우에 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연령대에는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좋은 그 치료 수술 방법은 아직은 아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예. 이게 수명이 있는 거고요. 예, 예, 인공관절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 경우엔 본인의 관절을 계속 좀 살리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 예,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술법이 있다면 환영받지 않을까요? 예, 그런 수술 방법이 근위경골 그 절골술이라는 수술인데 과거에도 시행을 했었지만은 과거에는 사용하는 그 수술 기구나 수술 방법들의 좀 그 발전이 제한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안 하다가 예. 요즘에 이제 많이 그 사용이 되는 수술법인데 잠깐 그림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사진은 이쪽 안쪽에 관절염이 있는 분의 그 사진인데요. 그림과 같이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그 관절염이 있는 그 축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네. 벌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것을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해서 손상된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 통증이 계속 오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관절을 사용해서 자기 그 관절을 다 쓸 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이 그 근위 경골 절골술이 되겠는데요. 예. 이런 근위 경골 절골술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인대나 안에 관절 구조물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데도 큰 제약이 없고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까? 이런 수술 자체는 관절염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통증을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아주 심한 통증을 많이 가라앉혀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은 그건 그 나름대로 꽤 큰 의미가 있는 그 치료 네. 방법이거든요. 재활도 잘해야겠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관리가 이제 초기에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근위, 경골, 절골술. 아유, 뭐.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모든 환자가 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시행할까요?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이 적응증이 돼야 되겠고요. 하지만 60대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나이가 아직 젊은 분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 관절염이 초기 이상, 중기까지 진행이 된 분들한테 적응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국한된 경우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바깥쪽에 건강한 관절을 이용해서 건강한 바깥쪽 관절이 기능하는 동안에 쓸 수가 있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실제 수술한 분의 사진이 되겠는데 오른쪽에 다리를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눈에 보이네요. 예, 부어 있기도 하고 무릎의 체중의 축을 보면은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축이 무릎의 중심이 있다면은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축이 무릎 안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 보면은 바깥쪽 관절은 연골이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관절의 공간이 유지가 된다면은 안쪽은 연골이 밀려나가면서 관절 공간이 좁아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심한 얼마나 관절염이 오게 불편하실까요? 되거든요. 네. 많이 이런 아프셨을 분들이 것 이제 같아요.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관절염이 온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 연령대, 중년 때 오는 관절염은 외상성이 많습니다. 손상을 받은 예, 경우. 또 노화보다는 네. 퇴행성보다는 연골이 많이 찢어졌는데 그거를 초기에 치료를 못하고 방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을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손상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치료에 대한 초기에 적절한 수술적인 치료가 안 된다면은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좌식 생활 같은 경우에도 네. 큰 영향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수술 자체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쭉 과정을 설명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근육 경골 절골술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골반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체중의 축이 어느 정도 중앙에서 벗어났는가를 확인을 하고 교정할 정도의 각도를 미리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동반해서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무릎 안쪽에 연골 손상, 관절염 연골을 확인하고 그 이외에 정상적인 관절들은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뼈를 벌려줄 수 있는 절골도라는 특별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뼈를 이렇게 절도를 해서 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만큼 뼈를 벌려준 후에 그 중간에 메탈로 된 블록을 삽입을 하고 위아래 쇠판을 대는데 이런 쇠판은 우리가 골절이 되면 뼈가 부러지면은 우리가 쇠판을 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정말 같고요. 평생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보통 이제 불편하지 않으면 뽑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1년이나 2년이 있으면 이제 제거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뼈를 간격을 벌려놓으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뼈가 빨리 붙기 위해서 이렇게 뼈 이식까지 하는데 요즘에는 상품화되어서 나온 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이 되겠고 이것은 수술 후에 이렇게 쇠판을 대고 간격을 벌려서 무릎의 축이 가장적으로 이렇게 네. 옮겨온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네. 보면 역시 참 내 몸을 잘 보존해서 안 다치도록 하는 게 얼마나 그럼요. 중요한 건가. 그럼요. 이런 건강할 때 생각이 건강 들어요.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과거의 절골술에 비해서 최근의 절골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장점들이 늘어났습니까? 지금보다 한 10년 전에도 절골술이 시행이 됐었지만 그때는 좀 제한적이었던 게 현재는 강한 쇠판과 견고한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블록과 같은 그런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정 기간도 짧고 네. 수술 후에 실패할 가능성도 요즘에는 아주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기나 중기에 관절염이 있는 중년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권하고 시행하는 그런 네. 관절염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재활 포함해서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뼈에 절골을 하고 쇠판을 대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 3, 4주 정도 고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이게 좀 초기에 고정하는 기간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관절 수술하고 같이 재활을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런 근위 경골 절골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기 관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그 큰 장점이 되겠고요. 적절하게 수술한다면은 본인의 관절을 5년,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무릎 다쳤을 때 참고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완희사랑병원 변재영 원장과 함께 관절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